전남 서남권에 태풍이 잇따라 지나가면서 섬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태풍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흑산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을 관통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연이은 대형 태풍을 맞으면서 피해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 움직임으로 인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지대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고 보조금 등으로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전남 서남권에는 한 달 사이 태풍이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특히 신안 흑산도는 태풍의 길목이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계속되는 태풍으로 지쳐있는 흑산도 주민들을 먼저 손준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신안 흑산도에서 20년 동안 전복 양식을 해온 이상훈 씨. 태풍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높은 파도 탓에 바다 양식장을 확인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 3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전복의 먹이인 다시마가 사라져 출하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복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좀 지원도 좀 해주고 전폭적인 피해 보상도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찾아오는 태풍 때문에 어선이 뜨지 못하자 식재료 공급이 어려워졌고 간신히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었어도 팔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장사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 바다 나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야지 저는 판매를 하는데 고기 잡아오는 것도 일단은 못 나가니까. 흑산도 곳곳에 생채기를 낸 태풍이지만 피해 규모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 이런데도 태풍이 또 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또다시 긴 한숨만 내쉽니다. 여기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큰 바람이 오면 어디로 크게 피신을 할 데도 없습니다. 아마 흑산도는 옛 선조들이 하신 말대로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도 듭니다. 목포에서 100km 2시간 넘게 떨어진 섬 특성상 피해 복구도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 흑산도 주민들은 더 이상의 태풍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섬 지역뿐만 아니라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농촌에선 일손이 부족해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수확 자체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풍 피해 집중 취재 두 번째 순서는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미탁이 핥히고 간 논. 수확을 앞두고 연달아 3번의 태풍을 맞은 벼는 줄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풍성한 가을 거지를 기대했던 농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직장인으로 치면은 월급이고 1년 연봉인데 태풍 서너 번 맞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50% 이상 수확량도 줄고 그래서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보성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나달이 연글어 무거워진 벼들은 폭우와 강풍에 논바닥에 잠긴 채 바싹 엎드렸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무릎 아래까지 물이 여전히 가득 찬 상태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줄기 아랫부분은 이미 까맣게 썩었습니다. 벼 쓰러진 피해를 입은 논에선 빠른 시일 내에 벼를 세워야 일부라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 일손은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침수된 논에선 수확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령 수확을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기계 빈분들도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태는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저 싹들여서 넣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해봤자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라. 태풍 미탁으로 벼가 물에 잠기거나 벼 쓰러진 피해를 입은 논은 전남 지역만 2,4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올가을 잦은 태풍으로 출하 일수가 줄어들면서 어획량이 감소한 흑산 홍어의 값이 상승했습니다. 신한수협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상품인 8kg 이상 암컷 소비자 가격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25만 원대였지만 최근엔 50만 원대 초반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어기가 끝난 7월부터 지금까지 홍어 위판량은 4천여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600톤이 줄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풍수앤보험 가입률은 2016년 23%에서 지난해에는 48%로 크게 늘었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 대상 12만 가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5만 9천 가구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분당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한정치연대도 제3지대 창단을 추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분당을 전제로 한 신당 창당이 당장 현실화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오늘도 독자 노선을 강조하며 당권파를 압박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비상행동에 동참해달라며 새 규합에 나섰습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가 할 일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말자.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을 해나가자.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내용을 겪자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대한정치연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창당준비기획단을 발족한 대한연대는 바른미래당 내 호남 세력과 민주평화당 관망파에게 향후 정치 일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흩어져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다시 대한신당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단결하고 통합할 것인지 그 세력들이 다시 모여서 토론하자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최근 무소속 김경진, 이용주, 이용호 의원과 만나는 등 세력 규합을 위해서 포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전제로 한 제3지대 창당은 당장에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른미래당이 비교섭단체로 전락하고 국고 보조금도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분당을 했을 경우 어떤 오히려 거점만 잃어버린 상태에서 정치적 불황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다들 있는 것이고요.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전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전라남도처럼 인구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다 보니 전북 대부분의 시군이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남과 전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고향인 완주로 귀농해 아열대 과일인 패션프루츠를 재배하고 있는 윤선웅 씨. 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7년 정도 일한 뒤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고향에서 가정도 꾸리고 어엿한 농사꾼이 됐습니다. 자기 생활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귀농을 하다 보면 농사를 짓다 보면 자기가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최근 출산 장려보다 귀농 귀촌인, 은퇴자 등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농 귀촌인의 정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인구 유입 효과가 있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는 지난 2013년 0.72에서 5년 사이 0.58로 낮아졌습니다. 소멸 위험 단계인 0.5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습니다. 30년 뒤에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를 뺀 나머지 10개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 분산 정책, 주택 분산 정책, 산업 정책을 제대로 쓰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한 10년, 15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지역 사회를 넘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지방 소멸. 지방 소멸이 곧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제,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의 불균형 해소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막식을 갖고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종합순위 10위 달성을 목표로 47개 전 종목에 선수단 1,630명이 출전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양궁 간판 스타인 최미선과 이은경 선수를 비롯해서 여자 유도의 박다솔, 강유정 선수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전남 대표로 대거 출전합니다. 2019 목포항구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목포항과 사막도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선상시장 파시를 통해 풍요로운 목포항을 재현하는 신명나는 파시마당과 갯가 풍어 길놀이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는 프린지 무대 공연도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질 예정입니다. 목포의 여성가족부의 전남 폭력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가 전국에서 4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소는 폭력 피해에 노출된 이주 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과 의료와 법률 지원 등 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상담소는 특히 전남 지역 이주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주 여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 71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19일 여수에서는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념식 행사가 열리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여수 전역에 사이렌을 울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71주년 추념식은 오는 19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신청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일 교육부에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을 신청하는 공문을 냈고 석 달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장인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임원직을 선임했습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이 목포시 청년창업자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합니다. 특별보증은 목포시에서 출연한 1억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성은 있지만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돕는 청년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